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으아, 여러분, 저 꼬꼬마가 여름 감기에 걸리고 맞았습니다. 봐봐, 지금 마름도 막 새고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코가 훌쩍훌쩍. 휴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네요. 오늘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고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서 빨리 감기 나아서 더 청량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11번째 낭독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을이장이 야무지게 독립출판물을 읽어드립니다. 11번째로 소개하는 낭독으로 책먹기 도서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해니 아부 작가의 어쩌다 헬싱키입니다. 오잉? 왜 제목이 어쩌다 헬싱키? 네, 뭐 아시겠죠? 네, 여행 가자 해서 친구 둘이 어디 갈까 하다가 헬싱키 가볼까? 해서 어쩌다 헬싱키를 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여행자가 핀란드 헬싱키를 여행하면서 마주한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목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투인원 형태의 옴니버스 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앞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의 책이고요. 책을 뒤집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헨이랑 아부 작가님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분이 서로의 이야기를 묻다 보니까 내 이야기는 내가 따로 쓰고 싶고 네 이야기도 따로 써. 그래, 그러면 각각 앞면 뒷면 시작하자.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점 가운데서 만나 모아지는 책 구성입니다. 책 구성이 독특하다 보니까는 책방에서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은 희한하네, 컨셉 되게 잘 잡으셨다 하면서 많이 구매해 가시는 도서입니다. 이야기도 대체적으로 헬싱키에 있었던 2주 동안 이야기 중 내가 기억났던 스토리를 적으신 이야기여서 꽤 소소하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나도 헬싱키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 네, 그리고 안에는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리신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귀여운 페트병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성당까지 그 묘사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책 저는 꼭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낭독의 제목은 집밥의 즐거움입니다. 이번 여행의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는 집밥이 한 몫을 했다. 처음 예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침 외에 점심, 저녁을 밖에서 먹는다고 가정하고 한 끼를 대략 20유로로 계산했었다. 빠듯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헬싱키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시차 적응으로 인한 피로와 빡빡하지 않은 여행 계획 덕분에 자연스레 이른 귀가를 하게 되었고 숙소에서 자주 끼니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장을 많이 볼수록 외식 비용이 줄어 남는 예산이 많아졌다. 그리고 집에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모코의 연어 샐러드와 탈리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무스 고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든 크로아상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었다. 별도의 소스 없이 양상추, 고다치즈, 토마토, 훈제 슬로우 고기 혹은 슬라이스 햄만 넣었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었다. 흔히들 여행하시면은 민박이라던가 아니면 호텔에서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리시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에어비앤비라던가 아니면은 호스텔 이런 데는 본인이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근교의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시장처럼 정말 다 팔거든요. 없는 게 없어. 물론 고추장 이런 건 없지. 하지만 뭐 채소, 고기, 간단한 소스, 뭐 간장도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요리하면은 진짜 많이 싸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1인 가구는 사면 양이 많아져서 냉장고에서 썩어나는 게 비일비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랑 여행을 갔으면 둘이서 한번 뚝딱뚝딱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특히 아까 크루아상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잖아요. 빵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외국의 빵집에 가서 내가 그 빵을 사서 시장에 있던 햄이나 치즈 이런 거 산 다음에 그 안에 슉슉 넣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돗자리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꿀맛이고 내가 진짜 여행하는구나. 내가 여기를 잠깐 사이트싱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곳의 분위기와 정치를 느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꼭 여행 가시면은 꼭꼭 유럽이시면 빵집 꼭 가셔서 맛있는 빵 하나 냠냠 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목은 꿈입니다. 어떤 꿈이 있으신지 한번 만나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십자수부터 소잉, 도예, 자수까지 내 손을 거쳐보지 않은 취미들이 거의 없을 정도.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회사에 다니면서도 나의 꿈은 나만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정확한 꿈을 정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렇게 정한 나의 최종 꿈은 뜨개 공방을 갖는 것이다. 헬싱키 숙소에서 장을 보러 캄피역으로 갈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니팅숍이 있었다. 이름은 스누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에서부터 형형색색의 실타래들이 줄을 맞춰 진열되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혼자서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실의 양과 종류가 다양했다. 그 실들 사이사이로 놓여진 귀여운 샘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매장을 둘러보며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온갖 종류의 실을 펼쳐놓고 사람들과 모여 함께 뜨개질하는 모습이라니 상상만 해도 행복해졌다. 그 후로도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눈여겨보았는데 매일같이 디스플레이가 새로웠다. 매번 바뀌는 디스플레이를 보며 매장에 대한 주인 아주머니의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예쁜 디스플레이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모아두었다. 지금도 스누레 매장 사진을 볼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나의 뜨개질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헬싱키에서 우연히 만나 스누레 니팅숍처럼 언젠가 이뤄질 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작가님 꿈이 뜨개질, 뜨개 공방 하시는 거였구나. 하긴 저도 이렇게 책방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을 하세요. 저도 노년에 이렇게 서점 하나 내고 하고 싶다고 로망이시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노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복구 가능한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 도전하세요. 이 말씀 드리거든요. 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책방 오픈하기 전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오픈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아득한 그 녀석 살미야키. 언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북유럽 여행 책자를 펼쳤을 때, 책자 속 살미야키 그림을 발견했을 때, 부부의 친구가 표현한 살미야키의 맛에 호기심을 가진 순간,
부부와의 만찬 준비를 위해 들른 슈퍼마켓에서 말로만 들었던 살미야키를 발견했다. 캠핑카에서 티타임을 가지다 알게 된 존재 살미야키. 캠핑카에서 티타임을 가지다 알게 된 존재 살미야키. 북유럽 여행 책자에 소개된 것으로 부부의 친구가 궁금해한 것이라고 했다. 감초맛이 나는 캐러멜 같은 어떤 것이었는데 우리는 살미야키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하나는 부부 선물용으로 다른 하나는 시식용으로 2개의 살미야키를 샀다. 마켓에서 나오자마자 포장을 뜯으며 사이좋게 하나씩 입안에 쏙 넣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사이좋게 입 밖으로 뱉어냈던 살미야키. 입안을 감도는 짜고 떫은 살미야키는 새까만 색깔만큼이나 아득한 맛이었다. 부부와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살미야키 한 통을 조심스레 선물했고 고마워하는 그들에게 살미야키 하나씩을 조심스레 건넸다. 그쵸, 이 핀란드 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살미야키 이야기를 하세요. 살미야키가 뭐냐면은 핀란드에서 파는 사탕이에요. 근데 되게 까만 사탕이고 흔히 서양 감초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약간 먹어보신 분들은 그 말을 합니다. 이거는 타이어 맛이고 석탄 맛이고 흑연 맛이다. 참 그들은 그걸 먹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타이어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색깔도 진짜 까맣고 먹으면 텁텁하고 짜고 막 이게 이제 소금으로 만들고 염화 칼륨인가? 예,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너무 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은 제가 본 사람만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이거 입에 쇽 넣고 바로 팩 뱉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일단 궁금하죠. 아니 대체 어떤 맛이길래 다 이렇게 뱉는 걸까?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라에 왔으면 응당 여기서만 경험해 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까나? 한국에 왔으면 김치랑 삼겹살을 먹어야 되고 몽골에 갔으면 승마를 해봐야 되고 아이슬란드 갔으면 빙하를 보는 것처럼 핀란드에 가면은 이 살미야키 한 알 정도는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핀란드 놀러 가신 분들은 꼭 살미야키 하나 꼭 먹어보세요. 4번째 낭독은 당연함. 어떤 게 당연하다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싱키는 아담한 도시라 걸어다니는 일이 많았다. 헬싱키 특유의 돌길을 무작정 걷다 보면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만나기 마련이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의 상냥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곤 했다. 횡단보도에 채 다다르기도 전부터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트램과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는 헬싱키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헬싱키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쩌다 떠나온 도시, 그러나 필연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 보행자인과 동시에 운전자인 나에게 이곳은 보행자 우선 문화는 부러우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비겁한 변명과 핑계로 들릴 수 있으나 막상 운전자가 되어 현실을 직면하면 몸과 마음은 멋대로 움직이기. 빠름과 느림이라는 정반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귀염둥이 조카 예준이는 유치원에서 안전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건널목 행동 규범을 배웠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후에도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왼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의 중간 정도를 지날 즈음엔 들고 있던 손을 바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나 역시 어릴 적부터 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헬싱키에서 이들의 상냥함을 느끼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이곳에선 눈치를 살피며 혹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쌩쌩 달리는 차를 피해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었고, 달리는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 당연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건널목을 만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자는 헬싱키스러운 건널목 기준을 하나 세웠다. 혜니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곧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 나갔다. 역시나 기분 좋은 당연함은 금세 익숙해진다. 우리나라 참 길 건널 때 신신당부하시죠. 꼭 좌우 살피고 건너가라. 안 그러면 차가 너를 쳐도 모른다.